PFT 멤버들의 한고장 접수와 인지대 납부, 나아가서 그 사이에 법무법인 다른 측에서 손절을 한 게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우선 많은 의견 남겨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저와 같이 미흡한 재주가 없는 유튜버라 할지라도,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일지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소송이 아직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이 PFT 멤버들이 지금 이번 가처분 소송의 항고, 각하될 것을 예상하고서라도 굳이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아가서는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왜 이번 항고장에는 함께 하지 않았는가? 더 엄청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송전에 있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먼저 시작에 앞서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PFT 멤버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치면요. 사실상 뉴스 기사는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월요일, 아마 금주 내에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뜨뜨미지근한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세세한 부분을 파악하려면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건 정말 똑똑한 누리꾼들이건 계속하여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 한 총리가 표준계약서를 연내 개정하겠다. 이 기사조차 사실상 많이 묻혀 있습니다. PFT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가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송에서 이 멤버들이 기각 처리가 됐다라는 소식 이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각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항고로 장을 냈지만 이 항고장에 또 제가 말씀드린 법무법인 바른 측이 포함되지 않았다, 손절한 것 같다, 그 이유 때문에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이겼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PFT 멤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 분석을 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PFT 멤버들에 대한 속내가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 제가 하나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여성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죠? 아니, 소씨, 왜 이런 사진을 굳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인간입니다. 가상의 인간의 모습을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엔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가상 인간이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이 사진을 만든 누리꾼 분이요,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어트랙트의 렌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어트랙트 소속사의 이 로고 마크가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결국 무슨 의미냐면 이 여성 캐릭터를 보고 이런 뛰어난 미모를 가진 걸그룹들이 데뷔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걸그룹 아이돌들은 외모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가상현실 인간까지 이 누리꾼들이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명품 복근으로 소문이 났음에도 이미 4세대 탑 아이돌로 우뚝 섰지만 그 복근이 무너질까봐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복근 운동하는 아이돌이 있다 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PFT 멤버들의 자신들의 식단에 대한 문제점, 다이어트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굉장히 폭언을 했다라는 그런 부모들의 주장, 알고 보니 이 멤버들이 전혀 체중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죠. 저는 이 PFT 멤버들을요, 외모, 외적으로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연예인, 아이돌 그룹, 배우를 하려고 하면요, 비주얼적인, 외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연예인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팬들이 뭐라고 비판을 해요. 살 좀 뺐으면 좋겠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명품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명품의 디자인이 훼손되어 있고 망가져 있으면 누가 그 제품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아이돌들이란 것 역시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모적인 비주얼로도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다? 지금 최고의 명품 복근이라고 평가받는 한 걸그룹의 아이돌은요, 아직까지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기 관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PFT 멤버들의 관리 상태라고 해요. 물론 일반인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살 좀 있으면 어때요? 남자건 여자건 살이 좀 있는 것도 보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멤버들이 주장했었던, 자신들이 이야기했었던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문제점, 식단 관리에 대한 문제점,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가 너무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억지 주장으로서 이 PFT 멤버들은 지금껏 전홍준 대표님을 지켜왔던 겁니다. 나아가서는 배임죄 형사고발까지 가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멤버들이 항고장을 접수했는데 그 항고장을 접수한 곳에 어떻습니까? 바로 법률 대리인인 다른 변호사 측의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들의 이름이 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는요, 이렇게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항상 함께 해야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들이 함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 소식을 올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채널 역시 당연히 올렸고 여러 채널에서 올라왔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전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굉장히 좀 놀라운 의혹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멤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인단에게 상담을 받고 이 항고장 접수하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상담 비용도 몇십만 원 내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항고장에 법무법인 다른 측이 포함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대중들에게 이런 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추측하는 바른과 PFT 멤버들의 결별 사유가 무엇이겠냐? 1등으로 뽑힌 주제가 이거였어요. 승산도 없고 법무법인 바른 측의 이미지가 추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바른 측에서 손절한 거다. 이게 무려 59%의 투표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뒷배 세력이라고 하는 쩐주가 손을 뗀다 라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바른 측에서 먼저 손절했다. 결국 4개 항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건 다 바른 측에서 손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소송비가 떨어져 더 저렴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 바른 측과 계약을 종료했다. 또는 법무법인 바른보다 더 강력한 로펌을 찾으려고 멤버들이 먼저 손절했다. 근데 사실상 이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3번 항목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랬으면 그냥 바른 측과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님이 광장 변호사만이 아니라 항목별로 여러 변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이 멤버들도 또 다른 변호사를 추가했겠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차라리 소송비가 떨어졌다가 더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돈이 떨어져서보다는 다른 변호사 측에서 손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변호인단 입장에서는요, 절대 이 항고에 참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배임, 형사고발이나 성급금과 같은 사유로는 항고를 해봐야 각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거다라는 거죠. 더욱이 항고에서 이 배임 사실과 성급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결정지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송이잖아요. 가처분 소송의 주 목적이 존속계약 효력 정지인데 가처분에서 이렇게 상세한 부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안소송으로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설사 결정 지어졌다 한들 그게 계약 파기 사유랑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라고 말하면 또 각하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항고까지 진행했다가 또 각하 처리가 돼서 자신들이 망신사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는 이 멤버들과 손절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애초에 항고를 한 해 만에 한 것조차도 어느 정도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유리한 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가능했던 전략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판결문에 부정당한 상태잖아요. 그러니 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변호사와 부모들 사이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패소할 재판을 할 이유가 없기에 항고에서는 손을 뗀 것 같다. 결국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멤버들과 더불어 시간 끌기를 위해 항고장을 접수한 게 아니냐, 그런 속내가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항고를 넣은 거 기각, 각하될 확률이 거의 99%인데 사실상 지금 변호사를 배정하면 결국 각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수임료를 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패소해도 변호사 비용은 내야 돼요. 그러니 다른 측에서 항고장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항고장의 멘트들만 이 바른 변호사 측에서 만들어주고, 항고가 받아들여졌을 때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른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겠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지금 이 PFT 멤버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손절된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PFT 멤버들이 법무법인 바른 측하고도 손절 처리가 됐구나, 항고도 분명히 각하될 건데 에휴, 그럼 뭐 소송 비용도 없고 끝장났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심이다라는 거죠. 이 멤버들은 뒤에서 오히려 더 큰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면 이 가처분 처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PFT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안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본안 소송을 가봤자 한들 현재의 소송 사유에서 달라질 게 없다. 결국에는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그 본안 소송조차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활동 거부를 하면서 스스로 귀책 사유를 만들게 될 것이고 계약 파기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 계약 파기가 되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고 무엇보다 소속사에게 선택권을 그냥 떠넘기다시피 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트랙트 소속사의 전홍준 대표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만약 소속사 입장에서 난 모르겠다, 1, 2년 시간을 끌다가 그때가 귀책 사유를 물어 계약을 파기시켜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안 소송 자체도 2년, 3년 시간이 훌쩍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멤버들은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활동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속사의 전략에 따라 시간을 날려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애시당초 왜 나왔냐면 이때 PF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인 바른 변호사가 했던 말 때문이에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이 됐음에도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고 아마 그건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 거부조차도 결국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시간이 흘러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들이 제시한 형사고발, 배임죄, 횡령죄가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요, 그때의 역풍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역시 나중에 다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본안 소송을 가더라도 사실상 이 입장문을 지금에 와서 읽어보니 바른 변호사 측에서 손을 떼버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지금 PFT 멤버들의 항고 접수와 여러 가지 지금 본안 소송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방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멤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본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전홍준 대표님을 여전히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제 예상입니다.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딴지를 걸 거예요. 본안 소송은요, 그야말로 팩트가 있건 없건 무엇이든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바를 다 소송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이 PFT 멤버들이 만약 항고 처리가 각하됐을 경우 우리는 이 전홍준 대표님이 배임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우리가 받았던 부당 대우가 존재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게 만들었고 나아가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헛소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말이 되나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 멤버들이 복귀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은 핑계를 대겠죠. 아니 우리가 아직 소송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복귀를 하겠냐. 하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멤버들이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사태처럼 끝까지 가겠다. 정말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이 멤버들을 손절을 했건 손절을 하지 않았건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건 중요한 건 이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은요.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 끌기를 위해서건 뭐건 아니 그렇게 소송 비용이 부담되고 불안하고 무섭다면 그냥 소속사로 복귀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복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복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줄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멤버들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항고장 각하된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 진행 안 하겠습니까? 그 본안 소송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멤버들이 정말 시간을 끌어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들을 놓아주기를 바라는 그 목적 하나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계속 소송을 질질 끌어서 결국 전홍준 대표님이 합의선 내에서 그래 우리 계약 해지하자. 이 멤버들이 바라는 건요. 위약벌을 청구하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다 좋으니까 우리를 놔달라 이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소속사를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뒷배 세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멤버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자신감의 원천지가 있는 건지 정말 자신들이 지금에 가서 미국 활동을 해도 대박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나도 사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만 본인들의 착각인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이 멤버들은 결국 전홍준 대표님을 떠나고 싶은 그 이유 하나에만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뒤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있는 게 아니냐. 도대체 이 강남경찰서는 언제쯤 이 멤버들을 시작하여 더기버스 안성희 씨까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상 많은 연예인들이요. 사회적 문제와 무리를 일으켰을 때 강남경찰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사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강남경찰서 입장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일 보도되고 있었던 PFT 멤버들의 언론 기사가 또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서 기자들이 만약 이 PFT 멤버들의 항고장 인지대 납부 이 소식을 월요일부터 보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겠지만 이런 상태로는 강남경찰서 측에서도 슬 눈치 보다가 발을 뺀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까지 조사가 미뤄지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피프티 멤버들은 계속 버티기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중들에게 자기관리조차 안 되는 가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비판, 심지어는 다른 변호사 측에서 이 멤버들 아예 손절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들, 그리고 그럼에도 이 멤버들은 끝까지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사태.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정작 어떻습니까?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엄청난 투자까지 받게 되면서 이 멤버들의 복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멤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사태를 한참 넘어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돈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놓고 보고 간다 하더라도 일단 이 멤버들의 선택과 판단은 굉장히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이 멤버들 뒤에 엄청난 뒷배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그 뒷배 세력, 그게 정말 더기버스 안성희 씨 한 명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안성희 씨가 이 멤버들을 커버해 주는 것도 없죠. 그렇다고 안성희 씨의 능력과 자본력이 엄청 뛰어나서 이거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 주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잠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이퍼팀 멤버들의 뒷배 세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목받아왔던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정말 페이퍼팀 멤버들의 뒷배 세력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다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려 볼 테니 이번 영상에 대한 이 본안 소송에 대한 페이퍼팀 멤버들의 속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